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이에요. 네. 과거에 그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흔쾌히 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보 부담을 한국이 대체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었고 미국도 그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협상을 통해서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때가 맞았든 뭐가 됐든 결과로 이거를 보여줬으면 이거는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주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에이펙 슈퍼 위크라고 할 만큼 다양한 외교 이벤트들이 있었고 물론 정상회담 여러 양자회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이펙 21개 회원국이 참여한 경주 선언이 또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하나 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나왔던 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대중관계 복원에 좀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좀 성과들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많다. 왜냐하면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A 학점 외교라고 높게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제 브릿지 외교는 실패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게 좀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분께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외교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네. 뭐 이거 A를 안 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실패다라고 얘기한 송원석 원내대표 너무 박하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여야가 잘한 건 잘하고 또 국익과 관련된 거는 잘한 건 잘하고 좀 칭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역대 어느 외교는 아쉬운 점이 없었나요? 그 완벽하게 마무리된 외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중 관계도 뭐 어쨌든 복원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한한령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서해 구조물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냥 뭐 논의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합의점을 완벽하게 보리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한미도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일 외교도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이렇게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했으면은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주 합의문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난항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화창조산업 의제도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낸 것도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A 뭐가 됐든 A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점수를 매기자면 B 학점 주겠습니다. 네. A 학점은 민주당이나 뭐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근데 A 학점 준 건 의외예요. 저는 뭐 A 플러스나 아니면은 뭐 10점 만점에 12점 이럴 줄 알았더니 A 학점이면 모르겠습니다. 그 각 대학마다 사실 A 풀이 있는 학교가 있고 A가 있는 학교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B 학점 정도 주겠어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브릿지 외교가 실패했다는 거죠. 아마 에이펙 전체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에이펙 회의가 열렸는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게 정말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21개 정상이 한국 와갖고 특히 경주 와갖고 다 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미국 그 백악관 대변인도 뭡니까 저 K 코스메틱을 샀다고 그런 걸 보면은 20년간 우리가 비약할 발전을 했고 그런 모습을 대내적으로 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그 다자 외교는요 특정 정권에 의해서 뭐 성패가 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성원해주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야당으로서는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점들을 높이 설정해 두고 국민들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 B학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과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 주요 핵심 사안별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제 대미 관세 협상의 쟁점에 투자 패키지 이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이제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이제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또 불씨들이 아직 남아 있고 뭐 협상이 타결됐지만 뭐 팩트시트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뭐 어떻게 보면 논의가 더 진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인데 뭐 평론가님 보셨을 때는 한미 그 협상에서 남겨진 쟁점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네. 사실은 MOU 체결하고 팩트시트 까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팩트시트를 이렇게 공개를 서로 했는데 1,000억 달러가 차이가 나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데 그 황금 시대를 위한 미일 간의 그 MOU 체결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좀 빠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거는 어쨌든 한 해에 200억 달러가 넘지 않는다. 사실은 10년 이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환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도 조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굉장히 저는 그 협정문 이제 설명한 걸 보고 굉장히 좀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꼼꼼하게 했구나. 우리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 이익이 나고 프로젝트가 한쪽에서 수익이 나면은 네. 미국 입장에서는 수익이 난 거는 어차피 한국이 낸 돈이니까 이거는 그냥 뭉개고 이익이 난 데에서 최대한 많이 뽑고 싶은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이거를 엄브렐라 펀드처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건 손실을 메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원금 회수의 가능성을 매우 높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는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들어가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고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거는 또 한국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를 계속 해놨구나. 그리고 지금 2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150억에서 200억 달러 한 해에 투자할 수 있다. 그거의 근거는 4,100억, 200억 달러가 있는 그거를 자산은 운용 외화 자산을 운용을 하면은 걷어들이는 수익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화 보유고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이 협상 결과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지난 7월 30일에 1차 한미 관세 협정이 체결됐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대략 뭐 좋은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80점 정도 되는 점수는 얻었던 네.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우리가 현금 투자 비중이 5%를 했어요. 그러면 175억 달러였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0점 정도 줬는데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7월 30일에 얘기했었던 것과 8월 25일 정상회담에서 했었던 것 그때 당시에도 정말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따로 사인 필요 없을 정도의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는 자꾸만 미국 측의 요구가 엄청 터프하고 이거 협상이 어렵고 이번에 에이펙 계기로 성사도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을 굉장히 낮춰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뭐 중도 진영에 있는 일부 분들도 이 정도면 잘한 거다. 트럼프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금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뭐냐면 일본이 5,500억 불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GDP 대비 비중이 13%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3,500억 불 투자하면 GDP 대비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 자체를 3,500억 불을 요구받았을 때 이런 근거를 들어서 적어도 일본 수준의 뭐 예를 들어서 13%든 EU는 6.9%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투자 금액을 낮춰놨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일찍 수용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금 뭐 200억 달러 1년에 고정해갖고 캡을 쓰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욕심 같아서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게 해결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외환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 이게 완전히 개선되겠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7월 30일에는 80점 줬었는데 지금은 75점으로 좀 낮췄습니다. 5점 낮춰주네요. 네, 일단은 뭐 관세 협상 부분은 사실 팩트 시트가 공개된 이후에 아마 추가적인 좀 더 디테일한 논의들이 더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뭐 사실 이번
논의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랄까요? 화제가 된 부분이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후에 그러니까 트위터 본인의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한다 입장까지 밝히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상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8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좀 열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중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길 희망한다라며 뭐 매우 강도 있게 한 건 아니지만 좀 살짝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좀 견제 입장을 밝히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 대통령의 그런 회담 내용이나 에서 발언했던 뭐 중국의 잠수함 탐지 이 말 자체를 뭐 일종의 뭐 실언으로 뭐 공격을 하면서 뭐 중국을 자극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뭐 거론과 이 논의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것과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 꼈으니 환영한다.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갈 바. 그러니까 지금 구두 약속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명문화해서 언제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은 부분이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도 이거 미국과 협상해서 도입하겠다라고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관한 일이니까 특히 보수 정당이 뭡니까? 보수 정당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민주당과 차이 보이는 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고히 한다는 게 그 차별점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선도적으로 이 얘기해서 좋아 구두로 이렇게 승인 받았다는 거 좋으니까 빨리 명문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언제까지 도입한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길 바란다라고 네.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핵추진 잠수함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미국과 지금 중국이 경제 뭐 안보와 관련해서 패권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과 관련한 전략적인 가치에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흔쾌히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 다 핵추진 잠수함 지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보 부담을 한국이 대체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었고 미국도 그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될 수 있도록 추가 협상을 통해서 네.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도 자꾸 명문화 안 하니까 뭐 이게 잘못됐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명문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저는 이런 비판했거든요.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라는 그동안 김민수 최고부터 해가지고 거의 무슨 중국인 관광객들을 거의 무슨 바이러스 취급하다가 지금 갑자기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맞아요. 거기서 왜 굳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그건 뒤에서 할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중국 잠수함도 우리가 견제해야지. 저는 그거 실언이라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수습에 나섰고 그날 시진핑하고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이건 방어적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알았다라는 답변 나와서 물론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잘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런 실언이라고 하는 거는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혐중하고 지금 난리를 치다가 지금 갑자기 친중인가요? 그러면 국힘은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보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보수나 이제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쪽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이게 핵잠수함이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진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의 언론 보도로 인해 지금 이제 국회에 가 계시죠.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그분이 보도를 하면서 이게 무산이 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결과로 뭐가 돼 운때가 맞았든 뭐가 됐든 결과로 이거를 보여줬으면은 이거는 칭찬 안 할 수가 네. 없는 거죠.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이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은 이거 너무 과하다. 오히려 이거는 겉만 돈만 많이 들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뭐 안 좋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진보 진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의견 저는 존중하는데 일단 가질 수 있을 때 무조건 가져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논의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갔을 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정말 목 놓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번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은 제발 개정해야 된다. 근데 못 해왔잖아요. 오히려 원자력 관련해서 족쇄만 채워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 할 수 없다 이런 것만 더 족쇄만 채워왔는데 이것도 지금 논의 중이지만은 개정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을 잘한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견제에 어느 나라가 도움이 되는가? 일본.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요. 네. 이번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우승에서도 오타니하고 야마 누굽니까? 야마구치인가? 야마모토. 거기가 지금 LA 다저스 우승에 1등 공신됐었던 거죠. 하여튼 그 농담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정말로 동맹의 최정점에 가 있어요. 네. 한국도 그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여기 너무 중국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근데 이 핵잠수함 계기로 충분히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핵 협정과 관련해서도 농축 우라늄이라든가 재처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좀 더 핵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이에요. 네. 과거 정부보다. 과거에 그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모르겠어요. 물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이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아까 운때가 맞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일단 계엄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천운이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잖아요. 오늘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에 취임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미 뭐 올 한 1분기부터 막 가동이 됐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슈퍼 사이클이 엇물리면서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는데 이것도 오롯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내가 취임만 해도 코스피는 3,500 가고 내가 임기 중에 5,000 간다라고 했던 게 너무 상징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국정 지지율이 좋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운이 좋아요. 에이펙도 이거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 저는 주말에 아무래도 제가 교류한 사람들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갖고 뭐 치얼스 하고 그럴 건데 왜 계엄을 해갖고 네. 이런 지금 완전히 180도 이건 180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네. 지금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 아니 뭔가 짧게 이게 뭐 김종혁 최고도 이제 페이스북에다 그 비슷한 취지의 네.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히 개업 안 하고 있었으면 윤석열이 그러니까 JYP가 부릅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네가 사는 그 집, 네.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그러니까 누가 뭐 개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운때 맞아요. 운때 네. 맞는데 코스피가 4,000 넘어서 지금 5,000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정말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도 하고 주식에 이렇게 이 주가를 우리가 정상화 PER이나 이런 게 너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낮으니까 이렇게 정상화하겠다라는 건데 윤석열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저 주가는 엉망이었어. 2,300 작년 말 기준으로 2,3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4,100, 200이 가는 거를 지금 다 운때나 이런 걸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핵 추진 잠수함 건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탑다운 방식의 결정 어떻게 보면 방식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핵잠수함은 조금 이제 리스키한 부분이 리스키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그건 자기 과실을 위해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짓는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필리조선소가 시설 뭐 거기가 조선업이 완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 필리조선소에서 지으려면은 도크부터 지어야 되고 네. 도크 짓는데 또 하세월이고 그것도 핵잠수함 또 하려면은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있고 네. 법도 바꿔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 있어서 저는 정부가 이왕 이렇게 핵잠수함에 대해서 연료를 승인해 달라고 한 거지 그거를 짓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내에서 지을 수 있게 다만 그거를 협력을 좀 어떤 식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다 그 생각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좀 한중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했다 좀 평가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뭐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빈술의 외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제 북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좀 되풀이한 거죠. 중국의 좀 속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비핵화 얘기 지금 못하죠. 네. 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북중러가 만나가지고 막루에 서가지고 지금 우호 관계를 다졌고 북한하고 중국도 지금 관계 개선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질색하는 게 비핵화의 그렇죠. 비읍도 꺼내지 네. 마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덜컥 한반도 비핵화 합의했다. 원론적인 얘기라도 그거 가능한 거예요. 이건 네. 누가 와도 안 된다. 윤석열이든 뭐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네. 억가다 억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11년 만에 방안을 해가지고 지금 11년 야 진짜 오래 하네요 시진핑 네. 언제까지 할지 시진핑이 지금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우호적으로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결론 지은 건 없지만은 다 열려놨어요. 심지어는 JYP가 대중문화교류협의회가 북경에서 공연 여는 거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부장한테 네. 왕 바로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네, 네. 한알령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는 한알령을 했어라고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선언적으로 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 맞죠. 부족한 거 맞는데 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누가 네. 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고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는 그 단초가 마련됐다. 그 생각이 네. 듭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귀책 사유보다는 중국의 귀책 사유가 많은 이슈들입니다. 네. 대부분 뭐냐면 한한령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은 한한령을 선포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해제할 일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어떤 나라입니까?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위에 상부에서 눈빛 하나로 그냥 문서로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빛 하나로 너 내가 뭐 말하는지 알지 하면은 그냥 한국 그 슈퍼스타들의 공연은 다 취소되는 네. 겁니다. 사실상 한한령이라는 게 뭐 작용을 해왔던 거죠. 그게 2016년서부터 가시화됐는데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드 문제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사드 문제는 우리가 자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중국에 대해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드 때처럼 만약에 더 강도 높게 뭐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전체 그 안보라든가 무역 질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더 강도 높은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만약 여기서 한다 그러면 정말 내정 간섭까지 불거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과 더 밀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다라고 중국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하기에는 우리가 그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그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해 구조물 네. 문제 이런 것들도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는 아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 뭐 상당히 아쉽고요. 북한 비핵화는 사실 그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비핵화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는 명확한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국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의지도 능력도 뭐
이게 없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그 NPT가 한국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NPT 탈퇴하면서 핵무기 만들겠다는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근데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서 실제로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동북아의 안보 질서, 특히 핵 보유를 둘러싼 안보 질서는 급변할 수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앙망했잖아요.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일본, 대만, 한국 엄청난 그 격변의 시기를 보낼 겁니다. 네.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그 스탠다드 팩토,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워싱턴 선언에 2023년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연성 핵 공유라고 평가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핵 공유 또는 핵 전략 핵 배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짧게 알겠습니다. 악망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걸 악망했다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만나려고 했을 때 악망을 했죠. 예, 정확하게는 악망한 적 없고 알아서 해라. 사실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만나더라도 거기 판문점에 안 가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딜레마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가 이게 복잡해질 수가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도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그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의 그 핵무장이 능력도 의지도 없다라고 했는데 한국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라늄 농축을 하기만 하면은 사실 만드는 거를 그것도 미국이 모르지 않고 의지가 그동안 없었나요? 홍준표 시장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핵무장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보수 정당에서 제일 많이 핵무장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그동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핵무기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하니까 그동안에 이게 다 꼬였던 거거든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사실 의제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좀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선물이었는데 이 대통령에게 이제 시 주석이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 폰이었죠. 2대를 선물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되냐 농담을 던지니까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백도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도청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고 이게 현장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농담으로 한 부분인데 이런 것 일화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였어요. 예. 사실은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했을 때 시진핑이 정색했으면은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했냐라면서 막 그 비난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발언이 좀 경박하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도 셰시에 대만에도 셰시에 이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저는 이거는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나름의 계산한 약간 일종의 그러니까 약간 선을 타는 농담 이런 거였는데 시진핑도 그냥 웃으면서 잘 넘기고 이게 정색하면서 그렇다고 우리 못 믿는 겁니까? 이렇게 시진핑 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백도어 깔아봐라. 그래서 요런 게 오히려 조금 소소한 재미고 우호 관계를 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솔직하다. 그러니까 서로의 약간 솔직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판을 깔아주는 거 이런 거는 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 시진핑 주석이 집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 좀 화냈을 것 같아요. 그 유머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잘 안 웃겼는데 집에 가서 카메라 생각하고 그때 참 웃겼는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게 뭐야 얘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거 굉장히 샤워할 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중국은 이거 샤오미 준비한 게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고 봐요. 화웨이가 더 최신 폰을 만드는데 화웨이 거를 안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샤오미 거를 줬고 화웨이는 왜 안 갖고 왔냐?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서 통신 그 장비 업체에 그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아예 수입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을 주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샤오미를 가져왔고 또 샤오미도 다음 단계 버전이 있는데 전 단계 버전을 갖고 온 거는
그 지금 뭐 LG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삼성 네. 디스플레이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고려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통신 보안 잘 되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 정색해서 할 수는 없었겠지만 네. 돌아가서는 좀 뭐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백도어가 허우머니거든요. 허우먼. 네. 근데 이게 그 국제사회에서 하여튼 중국 통신 장비나 IT 그 부품들이 뭐 이제 도감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여튼 중국은 굉장히 민감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 얘기가 글쎄 아이스 브레이크용으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